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소방 필수 중에 6번째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는 8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필팔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요 끝에 있는 요 별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별입니다. 8개 별로 되어 있다. 조천도서 중에 16도를 맡고 있고 심수와 마주보고 있고 거무공에 해당하고 조나라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따지면 평남 여기 딱 필수로 쫙 가면 심수하고 마주보고 있죠. 심수 어디 있습니까? 여수 심수 맨 위쪽이 조금 왼쪽으로 가. 어디로 갔어요? 왼쪽으로 갈때 여기 아니네. 거기. 여기 있구나. 네. 또 여기는 어디 있어요? 여기는 묘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묘필. 필은 병사에 수렵하고 훈련하는 것을 주관한다. 필수 중에 큰 별을 청고라 하고 별명으로는 병방이라고 하는 사방의 오랑캐를 막는 벼슬이다. 별이 밝고 크면 먼 지역의 나라도 와서 조공을 하게 되고 천하가 평안해지며 별이 본래색을 잃으면 병방의 병사들이 난리를 일으킨다. 한 개의 별이 없어지면 병사들의 사상자가 생기고 움직이고 흔들리면 병방에 병난이 일어나며 참수하는 신화가 생겨난다. 그래서 지역도 보면 이거 북쪽으로 붙어 있죠. 서로 떨어지면 자리를 옮기면 천하의 옥사가 문란해지고 다가와 모이면 병명이 가혹해진다. 또 시내의 거리를 주관하고 구름이 끼고 비 오는 것을 주관하니 하늘의 비를 맞는 관리이다. 우사다. 요 별을 보고 좀 문 대통령이 좀 빌어가지고 비 좀 오게 해서 미세먼지 좀 날려버렸으면 좋겠다. 비도 안 와요. 근데 미세먼지가 나는 그 정도로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그냥 어떤 운동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나갔다가 그냥 다 철수했어요. 그 등산도 못해. 운동으로 죽었어요. 그러므로 밟으면서 이동하면 큰 비가 내리고 거리의 통이 꽉 막히며 밟으면서 안정되어 있으면 천하가 안정된다. 비하고 관련이 있다. 또 피를 천마라고도 한다. 일식 또는 월식이 있으면 병방에 병사에 흉사가 생기고 그 장소도 쇠약해진다. 목성이 범하면 전쟁으로 인한 공이 있게 되고 일설에는 바람과 비가 많게 된다고도 한다. 내가 인공 강우한다 그래가지고 저게 참 천문조철을 보면은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씩 비가 오고요. 8일에 한 번씩인가 바람이 불게 조각이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평한 시대에는 거기 정확하게 그때 딱딱 내리는데 그게 평안하지 않고 임금이 뭐 실정을 하거나 하면 그게 몰아서 와서 재앙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망 사원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덕이 없으면 임금이 덕이 없으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인공 강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도전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유전자 조작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운 조작을 많이 해요. 조작. 그래서 기운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달이 들어오면 강로 실험을 하면 우리나라에 비가 적게 올 수밖에 없어요. 달이 들어오면 비가 많이 오게 되고 객성이 범하면 대인에게 근심이 생기며 병난이 없을 경우는 병난이 생기고 병난이 있을 경우에는 병난이 그치게 된다. 객성이 들어오면 옥사가 많게 되고 머무르면 기근이 된다. 여기 필수에 혜성이 범하면 북쪽 땅에서 난리가 나고 백성이 근심에 떨게 된다. 별이 피를 거스르면 그 해당하는 지역에 토목공사가 크게 일어나서 부역에 동원되고
유성이 범하면 변방의 병사에게 큰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북쪽 변방 지역을 주관하는 별이니까 전부 다 저 경계선에 있는 국경 지역의 소요 사태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유성의 색이 붉어지며 가운데를 관통하면 오랑캐 병사가 크게 쳐들어오고 이거 뭐 호라고 하는데 그냥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유성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 다시 쳐들어온 병사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다. 8개 주홍색별로 되어 있다. 부위 요 끝에 여기 하나 붙어 있어요. 필의 끝에 붙어 있어서 필과 같은 별처럼 보이긴 한데 한 개의 별로 되어 있다. 한 개. 한 개 이렇게 달려 있어요. 부위는 주로 정치의 잘잘못을 듣고 허물과 간사한 일을 살피고 상스럽지 못한 일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 별이 성하면 중국이 미약해지고 도적이 생기며 변방에 경계해야 할 조짐이 나타나고 왜국이 반란의 전쟁을 벌여 해를 넘기게 된다. 별이 이동하면 아부하고 참소하는 만들이 성행하고 병난이 크게 일어난다. 목성이 범하면 병난이 일어나 장소와 정성이 죽게 되고 금성이 범하면 아부하는 신하가 총애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칠정이 하는 역할은 진짜 감사함 역할이 맞는 것 같아요. 주로 벌 주는 데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감사원이 상을 주는 경우는 잘 없죠. 다 버리죠. 감찰. 청가는 요거 2개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필수 바로 위에 있어요. 상광이 다니는 길이다. 주로 관문과 교량의 동태를 살핀다. 일설에는 중국과 변방의 경계를 맞는다고도 하니 청가의 남쪽이 중국이 되고 청가의 북쪽이 이적이 된다. 별이 밝으면 왕도가 바르게 되고 어두우면 병난이 일어난다. 금성 또는 화성이 머무르면 북방민족의 병난을 일으킨다. 달이 청가의 한가운데를 범하면 중국이 평안하고 천하가 안녕해지며 청가의 바깥쪽을 범하면 기운이 노설되므로 참소하는 사람이 일을 맡게 되어 백성이 뜻을 얻지 못하게 되고 달이 청가로 가지 않으면 임금의 정령이 행해지지 않게 된다. 아이고 복잡하다. 하여튼 요 청가가 하는 역할이 아주 임금의 정령이 잘 행해지느냐. 그리고 상광은 해와 달 및 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칠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2개의 별로 되어 있다. 필수의 위쪽에 있다. 천절, 요 필수의 바로 아래에 있죠. 천절, 8개의 별로 되어 있죠. 이렇게. 사신이 소지하는 부절로 위엄과 덕을 사방에 널리 펼치는 일을 관장한다. 부절은 뭡니까? 왕이 이렇게 사신으로 보낼 때 징표로 주는 거죠. 별이 밝고 크면 사신이 충성을 다하고 밝지 못하면 임금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신이 소음을 다하지 못한다. 화성이 머무르면 신하 중에 영모를 꾸미는 자가 생기고 혹 사신이 죽게 된다. 화성, 전쟁의 화신. 이글이글 타는 불화자가 3개 들어가 있어 형옥성이라 그랬죠. 금성이 머무르면 대장군이 출병하게 되고 객성 또는 해성이 범하면 병령이 제대로 행하지 못해 어지러워진다. 8개 짙은 검은색, 오색별로 이루어져 있다. 까마귀 옥자. 요 제왕이라고 되어 있죠. 제왕 별자리.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검은색 별로 되어 있다. 병풍처럼 되어 있죠. 종사와 왕실의 울타리가 되는 제후를 관장한다. 별이 밝으면 제후가 천자를 잘 받들어 천하가 안정되고 밝지 못하면 반란을 도모한다. 별이 보이지 않으면 종사가 기울어져 위태하고 사방에서 병난이 일어난다. 화성이 들어오면 제후의 비가 자의적으로 정사를 주무르게 되어 아래에서 모가 날 것을 깨하게 된다. 객성 또는 해성이 머무르면 제후가 쫓겨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은 과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경험칙이라는 거죠. 청고는 어디? 여기 청고사. 청고는 망대 또는 정자의 높음을 뜻한다. 청고.
주로 기후와 지역의 형상을 멀리 바라보는 것을 주관한다. 뭐 우리로 따지면은 뭐 저 전방에 가면은 고가 초소 뭐 이런 걸로 보면 되겠네. 별이 보이지 않으면 궁궐을 지키지 못하고 음과 양이 조화를 잃는다. 달 또는 오성이 범하면 수해 또는 가뭄의 피해가 갑자기 있게 된다. 달 또는 오성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죄와 같이 외신을 주살하게 된다. 이게 참 재밌는 게 화성이 들어와 여기에 10일을 머무르면 소규모 사면이 있게 되고 화성이 들어와 30일을 머무르면 대규모 사면이 있게 된다. 유심히 네? 사성별은 어떤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혹시 유심히 이거 살피고 있다가 한 30일 머무르고 있으면은 10일째는 이명박, 30일째는 박근혜 이렇게 사면이 되지 않을까. 객성 또는 해성이 머무르면 큰 가뭄이 된다. 4개의 검은색 별로 되어 있다. 요 글자로 쓰는 검은색이 또 있어요. 오색이 있죠. 흑색이 있죠. 네. 네? 주황색. 그거는 검은색이 세종. 검어.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모릅니다. 구주수구는 각 지방의 풍속을 알려주는 관리로 2번, 3번 통역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동그랗게 지심처럼 되어 있습니다. 9개, 여기는 흑색별로 둥근 원의 형태를 하고 있다. 통역관. 한 개의 별이 없어지면 한 나라에 근심이 생기고 2개 이상의 별이 없어지면 천하의 난리가 나면 병난이 일어난다. 제가 여기 가면은 태호 위에 보면은 무석시라고 있어요. 상해 위에 이 무석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하이닉스 무속 공장을 3조를 지원을 해서 준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닝 세레모니를 하러 제가 갔다가 다녀왔는데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전부 다 강이에요. 강이에요. 강을 건너면은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제주도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북경 표준어를 배우지 않은 그 지역 사람들은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저 지역에도 그래.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이렇게 뭐 중화민국이라는 거 나라로 지금 통일 형태를 갖고 있지만 언제든지 분절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 왜? 북경 표준을 안 배우면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지에 와서 북경 표준을 우리 지금 중국어 배워가 가잖아요. 그러면 뭐 엄청나게 경계를 받고 절대 마음의 문을 안 난다는 얘기죠. 금성 또는 화성이 머물러도 병난이 일어난다. 객성이 들어오면 백성의 홍수라는 근심이 생기니 바다에 인접한 나라는 불안하게 되고 병난도 발생한다. 여기 대만을 옛날에 이주 또는 태주라고도 하고 요를 주구라고도 썼거든요. 그래서 변방이라서 그런 표현을 썼나. 자, 오거 요 5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기도 희한하게 그 5가지 곡식을 주관을 해요. 보세요. 오고는 천자의 오병을 관장하니 천자의 병사와 전차의 막사이다. 또 오곡이 풍성하고 소진됨을 강정한다. 봐요. 서쪽의 별은 청고라 하여 태백성을 주관하는, 태백성이 뭡니까? 금성이죠. 진나라에 해당하고 콩을 주관한다. 동쪽 별을 천옥이라고 하고 진성을 주관하고 연나라와 조나라에 해당하면 쌀을 주관한다. 동남쪽의 별을 천청이라고 하고 세성을 주관하고 노나라 위나라에 해당하는 삼을 주관한다. 마가 나오네요. 중앙의 별을 사공이라고 하고 중앙의 별을 진성을 주관하고 초나라에 해당하는 기장과 조를 주관한다. 서남쪽의 별을 경이라고 하고 형옥성을 주관하고 위나라에 해당하는 보리를 주관한다. 오교의 변화가 있으면 각기 주관하에 반은
가에 따라 점을 친다. 이 5병, 5병부, 중병, 외병, 기병, 결병, 도병을 얘기한다. 요 5개 별로 이루어져 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천고, 천옥, 천창, 사공, 경 방향에 따라서 금성, 수성, 목성, 토성, 화성을 담당하고 해당하는 나라, 주관하는 곡식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지역에 요 곡식을 주관하는데 요 별의 문제가 뭐 이게 뭐 빛깔이 흐리다든지 뭐 하여튼 뭐 까끌하기가 일드다든지 뭐 이러면 뭔가 좀 농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주. 삼주는 여기 9개 별로 3개 줄을 이루고 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삼주라 그래요. 일명 삼천이라고도 한다. 밝기가 똑같고 별자리 영역이 넓어지고 좁아지는 것에 상도가 있는 것이 좋다. 별이 번창한 병난이 크게 일어나고 천자의 영대의 예절을 갖추고 있으면 오고와 삼주가 균일하게 밝아져 상도가 있게 된다. 오고 밖으로 한 개의 주가 나가거나 혹 보이지 않으면 병사들이 반 정도 출병하게 되고 3개의 주가 요거 전부 다 오고의 밖으로 다 나가면 밖으로 나가거나 보이지 않으면 병사들 역시 모두 출병하게 된다. 뭐 변방에 큰 면적의 침입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오고의 밖으로 나간 지 1개월이 되면 곡식이 기해져서 갑이 3배로 뛰고 왜 그렇습니까? 곤량미 조달 때문에 그렇죠. 주가 오고 밖으로 나간 지 2개월이 되거나 3개월이 되면 각기 6배, 9배로 곡식값이 뛰게 된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백성들이 피폐해지는 것은 뭐 당연지사죠. 뭐 곤량미 때문에 그렇죠. 화성이 들어와 머무르면 천하의 가뭄이 들고 금성이 들어와 머무르면 병난이 일어나며 해성 또는 폐성이 범하면 병난이 일어나 백성이 요량하게 된다. 지금은 우리가 그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추곡 수매도 하고 하지만은 그게 막 그 농협에 조장하는 바를 들어보면은 보관료만 해도 1년에 막 2천억씩이 이렇게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쌀 소비가 안 되니까 뭐 전부 인스턴트 식품 뭐 이렇게 먹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가적인 식품이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 식량 자금률이 얼마 안 된다 그럽니다. 지금 생산하는 거 가지고. 그래서 뭐 언제까지 이 지구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뭐 농자지, 천하지, 대분야라 그러지 않습니까? 좀 미래에 알지 못하는 뭐 그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개념은 좀 왕이 기본적인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쌀값이 많이 올랐어요. 정말로 저기도 갖다 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곡창이 비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고 아니에요. 생선 단가가 올라가서 생산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천황 여기 보면은 천황은 오고 안에 5개의 밝은별로 되었다. 요거 5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천황은 하천과 교령을 주관하니 물을 건너는 곳이다. 별이 보이지 않으면 하천과 교령이 통하지 못하게 되고 달 또는 오성이 들어오면 병난이 일어나고 도로가 통하지 못하게 되면 천하에 난리가 나고 정권이 바뀌게 된다. 객성이 들어오면 병난이 일어나고 객성이 머무르고 있으면 홍수로 인한 피해가 있게 된다. 천황은 오고 안에 5개의 밝은 별로 이루어져 있다. 함지 요 오고 안에 이렇게 3개 별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검은색 별로 되어 있다. 함지는 물고기가 모이는 곳이니 주로 언덕가의 소택지나 연못 등을 관장한다. 별이 밝고 크면 용이 나타나고 호랑이와 이리 등이 해를 입히면 병난이 일어난다. 이 중국에 요 가면은 뭐 여기 뭐 태호도 있고 호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게 요 지금 여기 양자강 이게 회화 황한대 이게 해발 1m의 평지거든요. 가도 그냥 북경부터 제가 상해까지 고속 열차를 타고 가봤는데 태산역 주변 외에는 그냥 가도 지평선밖에 안 보여. 근데 이게 전부 다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그 호수가 물이 맑은 호수는 단 한 군데도 전부 다 황토물이에요. 전부 다 황토물. 우리처럼 깨끗한 물 찾기가 어렵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름에 튀기는 문화가 발달된 거 아닌가 하는. 함지는 관장한다. 별이 크고 별이 밝고 크면 요 별이 밝고 크면 용이 나타나고 호랑이와 이리 등이 해를 입히며 병난이 일어난다. 용이 나타난다. 별자리를 갖추지 못하면 하천에 서로가 불통하고 달이 들어오면 폭도와 같은 병난이 일어난다. 오성이 들어오면 병난이 나고 가뭄이 들며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고 임금이 정치를 바꾸고 객성이 들어오면 천하의 홍수가 지고 유성이 들어오면 상사가 많아지며 유성이 나가면 병난이 일어난다. 용이 나타난다는 얘기 다른 데서는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천왕의 세 개의 검은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세종대왕이 이순지 선생한테 이걸 보고를 받고 무슨 반응을 했을까요? 야, 용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천관. 요 한 개의 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왕의 바로 옆에 있어요. 천문이라고도 하니 해와 달 오성이 다니는 길이다. 변방의 요새를 관장하고 관문의 개폐를 만든다. 별 끝에 뿔 같은 까끄러기가 일어나면 열받아서 병난이 일어나고 까끄러기가 일어나면 열받은 겁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오고와 별이 합해지면 대장군이 출병하기 위해 갑옷을 입어야 된다. 요 길이란 뜻이에요. 오성이 머무르면 귀인이 많이 죽게 되고 객성이 범하면 백성에게 질병이 많이 돌게 되며 관문과 시장이 불통하게 된다. 일설에는 제후와 백성 간에 통하지 않아 서로 공격하게 된다고도 한다. 하여튼 일부 지방 지역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객성이 들어오면 도적이 많게 되고 요성이 범하면 천하에 겁박한 일이 생기며 관문과 교량이 통하지 않게 되고 백성들은 도적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근심하게 된다. 천관은 오교의 아래쪽에 한 개의 별로 되어 있다. 상기. 상기는 무운을 주관하는 별로 천기 또는 천궁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활과 선로를 사용하는 일을 맡는다. 요 상기구 9개가 이렇게 쫙 마치 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변화를 관찰하여 어려움을 막는 일을 하니 상기가 활을 잡아 당긴 모습을 하고 있으면 병난이 된다. 이게 당긴 모습이 어떻게 해요? 확 켜져 있어야 되겠죠. 활을 쏘는 모습처럼. 별이 밝으면 변방의 도적들이 준동하고 어두우면 길하다. 화성이 머무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반할 생각을 하고 제후들이 병난을 일으킨다. 일설에는 변방에서 병난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한다. 금성이 머무르면 병난이 일어나고 객성이 머무르면 천하의 근심거리가 생기며 유성이 들어오면 북쪽 땅에서 병난이 일어난다. 9개 별로 상과 오브 사이에 있다. 여기에 이제 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요. 북방에 보면은 이게 우리 활이 단궁이라 그래서 이 활이 서양 활의 크기에 보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거리는 2배나 3분의 1이 더 나가요. 그 전쟁을 하면은 M16하고 M60하고 전쟁하는 거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겼어요. 그게 기마민족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고구려 조위선인이나 이런 거 칼을 가지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베는 칼입니다. 서양은 이렇게 창밖에 없잖아요. 왜? 서양말은 커가지고 이 목이 뻗떡 서서 찌르는 것밖에 못하거든요. 이 칼로 쓰면은 자기 목을 자르니까. 이거를 그 몽골 말이 특징이 뭔지를 그 이제 명제대 강의할 때 그 고구려 무예 하시는 실제로 그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래서 그분 말씀이 몽골 말은 진도안 같습니다. 다리가 짧아요. 그리고 말이 딱 달리면은 목이 딱 놓습니다. 그냥 말등하고 일직선이 돼요. 그리고 다른 말들은 이렇게 따가닥
뛰는데 얘는 네 발로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그 말 한 장에서 물을 한 잔 들고 말이 초원에 최고 속도를 내어봐도 이게 물이 떨어지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말등 위에서 그 뭡니까? 고기, 육포, 미숫가루, 백설기 이런 걸 가지고 일주일 만에 저기까지 요로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왜? 말 3마리를 밤새도록 갈아타면서 말등 위에서 자서 가는 거야. 보름 있으면 들어온다 그러는데 일주일 만에 가버려요. 그게 몽골 말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거는 야설록이라고 하는 무협 소설가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서양에서 딱 진을 치고 막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 기마부대가 그냥 앞을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뭐 하는 거지 하고 딱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뒤돌아서서 화를 쏘더라는 거야. 그건 서양말은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안정감의 말을 타고 몽골 말이. 그거는 또그 말도 말이고 단궁이 아니면 그게 그렇죠.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신궁이라 그러잖아요. 주몽이 신궁. 그러니까 그 중간을 맞추는 걸 뭐라 그럽니까? 관중이라 그러죠. 관중. 그 적중은 뭡니까? 할 시위 뒤를 다시 또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했다고 그러니 그거 가히 신궁이죠. 말 타고 가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오조준 곡사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걸 했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무슨 기묘한 신기가 있었어요. 자, 구유 요 9개의 별로 되어 있다. 상기 아래에. 구유는 무운을 주관하는 별로 천자의 깃발이다. 천하의 모든 군부대의 깃발을 관장한다. 금성 또는 화성이 범하면 병난이 일어나 기병들이 덜에 가득 차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만 기병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저번에 국회에서 강의도 했지만 남제서 백제전에 보면은 백제 동성대왕 무령왕의 바로 그 직전의 왕 백제 동성대왕이 부기가 기병으로 20만 대군이 5번을 쳐들어오는데 그거를 몰살을 내버립니다. 그게 상응하는 기병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역사는 말을 전해준 것도 백제니까. 네, 우리 역사는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객성이 범하면 제후들이 병난을 일으키고 새와 짐승들의 질병이 돈다. 천문 이렇게 돼 있죠. 14개의 별로 되어 있습니다. 천원은 과일과 채소를 심는 장소이다. 별자리가 구부러지면서 갈고리같이 되면 과일과 채소가 자리 는다. 이런 식으로 별자리를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짙은 검은색 별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자수. 아깝게 5번째 별이고 이제 자수. 자수는 이 별이 몇 개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자수는 9개 별로, 자수는 3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잠깐. 자수는 3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천 도수 중에 2도를 맡고 있고, 미수와 마주보고 있으면 음명국에 해당하고, 신의 방향에 있으면 진나라와 위나라에 해당한다. 자수를 우리 지역에 해당하면 경기도 강원도 일부다. 필자. 자수를 자수가 어디 있으면 필자. 여기 있죠.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를 따지면 요게 분하고 요게 양자강이죠. 그리고 우측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네. 이 정도면. 자, 자는 하늘의 관문을 주관한다. 별이 밝고 크면 천하가 평안하고 오곡이 잘 있는다. 움직여 다른 곳으로 가면 임금과 신하가 지위를 잃게 되고 천하의 가뭄이 된다. 자수 또한 상군의 척호가 되고 행군할 때는 군량을 두는 창구가 된다. 요 보려를 관장하고 만물을 다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한다.
이게 야생에 나는 식용할 수 있는 채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봐도 이게 어떤 채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채소인지를. 별이 밝으면 군사들을 가득 모아서 장군이 세력을 얻게 되고 움직이면서 밝으면 도적이 때를 지어 행행하며 보려가 잘 자라게 된다. 그 채소. 움직이면서 이동하면 장군이 쫓겨나게 된다. 금성 또는 하성이 와서 머무르면 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경난이 일어나는 등 재앙이 생긴다. 일식이 있으면 신하가 불충하게 되고 월식이 있으면 임금이 신하를 해치게 된다. 오성이 범하면 재앙이 생겨나고 해성이나 패성 또는 백성이 범하면 경난이 일어난다. 세계 정홍색별로 이루어져 있다. 1월 22일에서 1월 23일에 지금 이게 목성하고 금성이 조우를 해서 동양에서는 좀 안 좋은 조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제하고 오늘 일어나는데 병난이나 황후 쪽에 관련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징후가 보여지고 나서 이게 일어나는 기간이 좀 전으로 좀 소요가 되는데 이게 어떤 종조가 날 건지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사실은 어제하고 오늘을 가장 가깝게 봤거든요. 근데 정확히 한반도 상공을 이렇게 관통하는 별자리 움직임이라서 제가 흉조라고 이렇게 저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사가 청와대 들어가서 협박을 하고 갔다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군 주둔비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별자리로 보면 조금 제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좌기는 좌기 9개, 임금과 신하의 높고 낮은 지위를 구별하는 일을 주관한다. 별이 밝으면 나라에 예절이 있게 된다. 9개 검은색 별로 되어 있다. 사계, 사계는 4개 별로 되어 있죠. 검은색 별로 되어 있다. 하늘과 땅, 일월성신 그리고 새와 짐승 및 곤충, 뱀, 초목 등의 변화를 관찰하는 일을 한다. 4개의 별들이 열을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궁건 안을 비롯한 천하의 모든 것에 병개가 많이 생긴다.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거 보면은 담당하는 게 너무 많아. 하늘과 땅에 기이한 일들을 담당하는 별이라고 하니까 참 기이한 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수입니다. 마지막 필자 삼수. 삼수는 10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수가 없어. 주천도수 중에 구도를 맡고 있고 기수와 마주보고 있고 음양국에 해당하고 진나라와 위나라에 해당한다.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 이천 삼수 가면은 기수하고 마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자, 3 분화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산서성 8번 정도 되는 산악지역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 경기도 이천 쪽에 3의 위쪽은 오성과 해와 달의 중도이다. 일설에는 3이 충성스럽고 얻으며 효도하는 자식이라고 하니 제가 이제 효를 오늘 설명한 게 삼수 때문에 사실 설명을 한 겁니다. 별이 밝고 크면 신하가 충성되하고 자식이 효도하며 안정되어 길하며 이동하면 충신을 죽이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3으로 돼 있지만 이거 혹시 삼신할 때 3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부월이라고도 부르니 만물을 베어 죽임으로써 음기를 돕는다고도 한다. 이게 책사의 의미거든요. 하늘에 오게 되고 죽이니 정벌하는 것을 주관하고 건형이 되니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변방의 성을 주관하고 구역 9번이나 통역해야 하는 아주 먼 땅이 되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가운데 세 별은 세 장수를 뜻하고 왼쪽 어깨는 좌장군이 되며 오른쪽 어깨는 우장군이 되고 왼쪽 다리는 후장군이 되고 오른쪽 다리는 편장군이 되니 7별이 다 밝으면 천하의 병사들이 정의 병들이 된다고 한다. 왕도가 그래되면 별끝이 뿔같이 깎으러기가 일고 뭐 성질나면은 깎으러기가 일어납니다. 별자리가 펼쳐지며 별이 색을 잃게 되니 군대가 흩어져 패하게 된다. 별것이 깎으라기가 일고 움직이면 변방에 급박한 징후가 나타나고 천하의 병난이 일어나서 목을 베고 치는 일이 생긴다. 이게 뭐 이 깎으라기 뭐 병난 급박한 징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요. 그 학원에 천문요초 학원에 가면은 우레와 병력이 나와요. 병력. 쉽게 얘기하면은 벼락입니다. 벼락. 병력이라 벼락. 근데 거기 보면 나쁜 짓 하면은 하늘에서 겨냥해서 죽인다고 돼 있어요.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사례까지 딱 드러났어요. 벼락 맞아 죽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의 천문요초에 나온다고요. 네,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릴게요. 벼락만 죽는다. 그러니까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하면 나중에 진짜 벼락 맞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하늘의 이치, 하늘의 이치. 왼쪽 다리가 옥정의 안에 들어가면 병난이 크게 일어나고, 이거 보면 옥정이라고 있죠. 왼쪽 다리가 여기 요로 쏙 들어가면은 병난이 크게 일어나고, 진나라 땅에 큰 홍수가 발생한다. 진나라 땅은 어디입니까? 진나라는 이거 뭐 장안 서안 요 지역을 얘기를 하죠. 맞나? 보자. 진나라 맞죠? 장안 서안지. 만약에 다리가 없어지거나 요 다리가 이렇게 별이 없어지거나 옥정의 밖으로 이 밖으로 튀어져 나가면 호랑이와 이리가 포악해져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이 호랑이가 거리로 나와서 민가를 습격하는 일도 진짜 과거에 있었나 봅니다. 옛날에 많이 있었죠. 임금의 차사가 명령을 어기고 신하가 두 마음을 품게 된다. 뭐 역모를 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별에 잘 보고 있다가 다리가 옆으로 확 치고 나면 나도 거사를 해도 되겠군 해서 그냥 막 들고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안정할 때 그렇게 됐나 봐요. 그게 왜냐? 하늘도 용서하는 징후라고 본 거거든. 임금이 얼마나 걱정을 하면은 별이 저렇게 다리로 확 걷어차겠습니까? 옥정은. 금성 또는 화성이 와서 머무르면 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병난이 일어나는 등 재앙이 발생한다. 일식 또는 월식이 있으면 밭이 황폐해지고 쌀이 귀하게 되고 객성이 들어와 범하면 나라 안에 목을 베어 죽일 일이 발생하고 해성이 범하면 변방의 병사들이 흩어져서 임금이 멀리 몽진하여 3년 후에나 돌아온다. 뭐 강화도 천도 이런 거겠죠. 이게 딱 3년 후에 돌아온다고 돼 있어. 꼬리 붙은 별이 여기를 범하면은 해성이 관통해서 별이 흰색으로 변하면 병사들을 잃게 되고 너무 좀 적나라한 표현 아닙니까? 해성이 관통해서 별이 흰색으로 이 꼬리별이 들어오니까 그냥 별이 그냥 다 타버렸나 보죠. 뭐. 별이 삶을 거스르면서 역행해서 오면 임금과 신하에게 모두 우환이 생기며 중국의 병사들이 패하된다. 유성이 들어와 범하면 먼저 군사를 일으킨 자가 망하고 유성이 나가면서 빛이 윤택하며 변방이 안정되며 사면연기이기 때문에 옥이 텅텅 비게 된다. 3은 7개의 주홍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요 달려있는 요 3개
동글동글한 요 별은 요 딸려있는 별인데 요 삼수하고는 다른 별입니다. 요걸 요 세 개를 벌이라 그래요. 벌. 상과 거의 붙어 있어서 하나의 별자리 같이 보인다. 세 개의 중색 별로 되어 있다. 벌은 하늘의 도의가 되며 선비적동은 용이 저기 등의 나라 북방민족을 얘기한다. 북방민족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 만리장성이라고 얘기하는 요 위에 있는 민족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이 밝지 않아야 중국에 좋으니 만약 밝아져서 삼수와 같이 밝기가 되면 대신이 난리를 피해서 병난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옥정 여기 좌측 발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옥정은 우물로 부엌에 물을 대는 역할을 한다. 우리 상수도네 상수도. 그러므로 별이 움직이고 흔들리면 근심이 생긴다. 왜? 먹을 물이 없어지면 큰일 나죠. 객성이 들어오면 수해가 있게 되고 떠돌이별이 들어오면 수해가 있게 되고 상사가 있게 되면 중국이 영토를 잃게 된다. 유성이 들어오면 큰 홍수가 발생한다. 중색 4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도를 보시고 이따가 여기와 산맥 지도를 보게 되면 중국에 황하의 물을 다스리는 자 천하를 얻게 된다는 이유를 알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기 황토고원이라 그래요. 여기를 황토고원. 황토고원의 이 바람에 의해서 이 흙 먼지가 날라와서 이 땅이 메꿔졌어요. 옛날에는 여기 산동성 폐산하고 여기하고 사이가 바다였다고. 이 퇴적돼 가지고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해발고도 1m밖에 안 돼. 그래서 한 번은 황하가 1500년대인가 여기가 탁 터져가지고 황하 물줄기가 일로 흘렀다니까요. 이로 흐른 지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홍수가 한 번 나게 되면은 이 물길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잘못하면 이 지역 일대는요 몰살을 당해요. 몰살을 당해요. 지금 저 개봉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암성 개봉이라는 지역에 30m 밑을 뻘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고대 도시 유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홍수가 일어나고 해서 이게 이루어진 땅이겠어요. 그래서 이 치수와 관련된 것은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왕들의 임무였어요. 그러니 우리 부르트자가 도산에 가서 도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요 내가 써놨죠. 도산에 가서 우임금에게 치수법을 가르쳐 줬다고 나오잖아요. 병 2개의 별로 되어 있습니다. 병은 하늘의 병풍이 되니 별자리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사람에게 질병이 많게 되고 별이 밝지 못하면 대인이 알아놓게 되고 어둡거나 없어지면 임금에게 병이 많게 된다. 이 병은 하늘의 병풍이래. 달 또는 오성이 보면 홍수가 나고 해성이 보면 갑자기 홍수 또는 가뭄에 들며 객성이 들어오면 다리가 내달린 질병이 크게 돌고 사람 역시 많이 죽게 된다. 병은 2개의 붉은색 별로 이루어졌으며 옥정의 아래쪽으로 있다. 병이 화장실과 우물을 가려줘야 질병이 없게 된다. 군정 여기 요 삼수 밑에 4개로 되어 있죠. 군정은 군대가 행군할 때 쓰는 우물로 군인에게 보급되어 고달프고 지친 몸을 달래는 역할을 한다. 달이 범하면 말과 소에게 먹일 꼴 및 제하 및 보화가 나가게 되고 화성이 들어오면 수해가 있게 되고 병사들이 많이 죽게 된다. 금성이 들어오면 병사들이 움직이게 되고 백성들은 불안하게 되며 객성이 들어오면 수해를 근심해야 된다. 4개의 짙은색 검은 별로 되어 있다. 칠정이 들어오면 감사원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는다. 천척 4개의 붉은색, 노란색 별로 3의 왼쪽에 있다. 척사로 되어 있죠. 뒷간을 바란다. 주로 천하의 질병을 주관하니 별이 노란색이 되면 기라고 풍년이 들며
청색 또는 검은색이면 사람들이 허리 아래에 질병이 돈다. 이거 아주 특정을 시켜놨어요. 별자리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귀인에게 병이 많이 생기고 객성이 들어오면 곡식이 귀하게 되며 해성 또는 폐성이 들어오면 기근이 든다. 4개의 붉은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천시. 이게 뭡니까? 천시. 똥을 말한다. 노란 색깔을 띠면 건강한 똥을 뜻하는 뭐로? 풍년이 되는 거다. 천시의 별색이 노랗게 되면 풍년이 된다. 막걸리를 한 병 먹어도 다음날 아침에 저 색깔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유산균. 색이 변하면 황충이 많아지고 가뭄 또는 수해가 들면 서리가 내려 만물을 좋게 한다. 우리나라에는 황충이 온 적이 없지만 저쪽에 중국 대륙에는 황충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그 황충은 이게 메뚜기하고 다릅니다.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그거 한번 쓸고 지나가면 진짜 곡식을 그냥 다 썰어버리지. 그러니까 중국 기록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에서는 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색이 변하면 별이 보이지 않으면 천하가 황폐해지고 별이 미약해지면 백성 중에 유랑민이 생긴다. 천시 1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방 백호가 다 끝났습니다. 규루 위묘 필자성.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조선에서 발행이 되기는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의 내치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긴 하죠. 네, 그럴 이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세종 때까지는 4대는 할지언정 언젠가 중원의 태자가 될 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겁니다. 훌륭한 해석입니다. 네, 그런